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경주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도 어제 204명에서 43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이성식 기자입니다. 경주 자택서 숨진 40대 남성이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 부산의료원으로 이송한 환자에 이어 3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433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어제 204명에서 하루 만에 229명이 늘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그제 53명, 어제 100명에 이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신천지 관련은 100명 증가해 총 244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은 95명 증가한 111명입니다. 신천지교회, 경북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 집단적인 감염이 확산된 사실을 발견하고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하는 중으로 이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 환자들을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확인되며 17개 시도 전역으로 확산했습니다. 대구 경북만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수천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 숫자는 당분간 급등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한 곳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청도의 대남병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신동규 기자, 대남병원 확진자 중에 사망자가 또 나온 거죠? 네, 어제 저녁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면서 이곳 청도 대남병원에서만 사망자가 2명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망자는 55살 여성으로 55살 여성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평소에 앓던 폐렴이 심해져서 사망했습니다. 100명을 훌쩍 넘는 확진자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는 17명은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이들 중 2명은 인공호흡기 등 집중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이 요양병원에 보건소까지 4개 기관이 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일단 보건당국은 정신병 등에 대해서는 시설을 통째로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신과가 아닌 다른 일반 환자들의 경우 검사 결과 음성이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 후 자가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몇몇 사람이 마스크를 쓴 채 대남병원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정신과 환자 중에도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경남에 있는 부곡 정신병원으로 옮기고 청도 대남병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격리 치료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도 대남병원에서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확진자 사망자가 속출하는 청도 대남병원과 신천지교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달 초에 청도 대남병원에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때 그 누군가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는 신천지 설립자 이만희 총회장의 고향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선 지난달 31일부터 3일장으로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에는 대구교회 교인 47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진자가 장례식에 참석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진단된 6명의 신도들도 GPS를 본 결과 여기 대남병원을 방문한 적은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다만 잠복기 14일이 끝나기 전인 이달 15일을 전후해 병원에서 집단 발열 증상이 나타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바이러스가 병원으로 전파됐을 개연성입니다. 2월 15일 전후에 대부분의 정신병 등 입원 환자들이 발열 증상이 있으셨다라는 게 있어서 아마 그 즈음부터 환자가 발생을 했고
폐렴 환자가 발견이 되면서 확진 검사를 보내면서 인지가 된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중국 우한 신천지 지회 교인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감염 경로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31번 환자도 2차 감염으로 의심되는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형의 장례식장에는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도에 가기는 했지만 찜질방만 이용했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31번 환자와 같은 시기에 발병한 사람은 대여섯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수백 명이 이용하던 경북 청도의 대형 찜질방입니다. 일주일간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을 뿐 주차장은 텅 비었습니다. 지난 1일 31번 환자가 지인과 다녀간 곳입니다. 당시 대남병원에서 열렸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형 장례식은 전혀 몰랐고 바로 40분 거리에 대구로 돌아갔다는 게 31번 환자의 주장입니다. 찜질방에서 바로 식당으로 갔죠. 마치고. 시간상으로도 제가 청도를 배회할 할 시간이 안 돼요. 찜질방에서 병원이 있는 읍내까지는 6.2km, 차로는 10분쯤 걸립니다. 보건당국도 GPS 추적 결과 31번 환자는 장례식장에 간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많이 멀어서 착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네. 지난 17일 확진된 31번 환자의 발병일은 7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7일에서 10일 사이 발병한 환자가 5명에서 6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마을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인적이 없고 상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청도의 도심 거리입니다. 한창 인파들로 붐벼야 할 오후 시간이지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도로에는 한두 대의 차량만 보일 뿐 적막감이 감돕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인근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랑 비교했을 때에 비해서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상점과 찜질방은 문을 닫았고 어린이 도서관도 2주 동안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주변으로는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소독액을 뿌립니다. 중급병원으로는 유일한 청도 대남병원이 폐쇄돼 응급 환자들은 이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일부 약국도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안 아픕니다, 지금. 사람 다 집에서 지금 안 움직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에 있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또 사망했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대구 신천지 신도 9천여 명 중 1,200여 명은 현재 의심 증상이 있어 정밀 조사 중인데요. 방역당국은 신천지 교인의 해외 여행력도 파악 중인데 지금까지 4명이 중국을 포함해서 해외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환자는 절반을 웃돕니다. 지자체와 보건당국은 대구 지역 9,300여 명의 신도를 파악했고 이 중 의심 증상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을 보였던 1,20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체를 확보해서 검사를 단시간에 끝낼 수 있게끔. 그러나 파악된 신도 명단 중 약 7%는 연락조차 닿지 않아 보건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의심 대상자가 몰리면서 검사도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대구에 사는 한 부녀는 검사가 지연된 나머지 부산까지 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기 치료가 시급한 와중에 확진자 발견마저 더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도심이 텅 비었다는데요. 강영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구의 상징으로 불리는 서문시장입니다. 평소 주말이면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던 이곳이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상점과 노점이 모두 문을 닫았고 거리엔 사람들의 발걸음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더 도심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님이 한창 붐벼야 할 점심시간. 대형 식당에 손님이 한 테이블도 보이지 않습니다. 매출이 한 80% 정도 줄었고요. 지금 휴업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성로를 찾는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었고 인근 소극장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들이 객으로 붐비던 김광석 거리, 수성못 인근엔 적막간만 흐르고 놀이공원엔 휴장을 알리는 팻말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클럽과 술집이 줄비해 불야성을 이루던 유흥거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시는 것처럼 클럽들은 문을 닫았고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한적해진 모습입니다. 대구 최대의 젊음의 거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돌아다녀봐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인 대구에서 중국 우한의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충남 아산의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 후 퇴소한 중국 우한 교민의 부산 거주 10대 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간 감염은 아니라고 하는데 보건당국은 감염원 추적에 나섰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200번째 확진 환자는 부산에 사는 19살 남성입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양성 판정을 받아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가족은 부모 2분이며 현재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환자의 아버지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격리됐다 지난 16일 퇴소한 중국 우한 교민입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전파 가능성 얘기도 나왔지만 아버지는 격리 해제 직후와 최근 진단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10대 아들은 해외여행력이 없고 부산을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도 이 사례에 대한 감염원에 대한 조사를 부산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지역이었던 부산은 확진자가 잇따르자 주요 번화가와 관광지는 부쩍 썰렁해졌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최근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북 주민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른바 코로나 청정 국가인데다가 성지순례와 신천지와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아서 감염 경로를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전날 경북 예천 1명에 이어 영주와 의성, 안동 등에서 8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이 39명이 있습니다. 전수 검체 조사는 당일하고 이분들의 동선을 조사해서 접촉자들도 전수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선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감염된 건지 아니면 이동하는 도중 혹은 귀국 이후 감염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지역 확산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단원 일부는 귀국한 뒤 식당 등을 이용하며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네, 사실상 이제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운 지역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감염병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릴지 현재는 검토만 하고 아직 올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이혁준 기자와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혁준 기자. 네. 감염병 경보가 현재가 이제 경계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왜 아직 안 올리고 있는 건가요? 오늘 오전 정부 브리핑에서 그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네. 2009년이었죠. 당시 40명이 숨졌고 확진자가 하루에 8,000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한 차례 감염병 경보를 그때 심각으로 올렸는데요. 2009년에 말이죠. 네, 지금 경계 단계에선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역학 조사하면서 초기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있는데요. 심각에선 이미 퍼졌으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강화한 검역도 일상 수준으로 돌리고 개별 환자의 역학 조사는 중단하게 됩니다. 인원과 역량을 모두 조기 발견, 조기 치료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자, 그 얘기는 결국엔 지금 단계가 아직 심각 단계까지는 안 왔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일단 정부는 현 방식이 그 초기 확산을 통제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전국적인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이 상황을 저희가 잘 통제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확산 단계는 아직 아니다. 초기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잘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예. 또 신천지나 청도 대남병원처럼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감염되고 있지만 전국에도 산발적으로 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심각 단계로 올라가기 직전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는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위기 단계다. 네, 네.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근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또 아산에서 격리됐다가 퇴소한 한 남성의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국민을 지금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그 19살 남성의 아버지가 그 아산에서 2주 동안 격리가 됐었는데요. 네. 그 아버지는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결국 감염 경로 알 수 없는 환자 또 나온 거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이 일요일이죠. 그렇죠. 교회 많이 가실 텐데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특히 감염에 취약합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포교를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도 활동하다 보니 당분간은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네. 감염병 전문의들은 그 감염학회를 통해서 당장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종교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곳을 가야 한다면 어떻게 주의를 해야 할까요? 마스크만 잘 쓰면 되나요? 어떻게 돼요? 일단 기침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네. 가야 한다면 마스크 꼭 써야 하고요. 증상이 없어도 감염 우려 때문에 마스크 쓰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 씻기입니다. 그 콧물 나오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훔치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자라면 이 콧물을 훔친 손으로 곳곳을 만졌을 때 그 바이러스도 곳곳에 이렇게 묻히게 되는 겁니다. 뭐 문손잡이 같은 데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뭐 버튼도 있을 수 있고 문손잡이도 있을 수 있겠죠. 감염병 전문가들은 콧물에 바이러스의 양이 특히 더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손세정제가 가장 효과가 좋고 없다면 자주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네. 씻기 전에 그 손으로 눈 점막이나 호흡기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말도 주의해야 되지만 비말보다 더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곳이 이제 이 콧물이다 이런 네, 얘기죠. 콧물 나오면은 이제 그 콧물 안에 바이러스의 양이 특히 많다는 네. 얘기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일단 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좀 전망이 좀 됩니까? 네, 일단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네. 코로나19, 원래 이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신종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면역이 없고 또 전파력도 매우 강합니다. 독감처럼 계속 반복해서 창궐할 가능성 크다는 얘기인데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한 건 앞서 사망자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는 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백신과 치료약이 빨리 나와야 2차 유행이 오더라도 좀 덜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백신 나오려면 아직도 먼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 기온이 높아지고 이 여름이 되면 좀 바이러스가 덜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전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전문가 의견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요?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과 유행철이 비슷합니다. 12월부터 이듬해 4, 5월까지로 보죠. 사스는 2월과 3월이 정점이었고 메르스는 여름이 유행 정점입니다. 네. 코로나19는 아직 명확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기온이 오른다고 해도 그 건물은 냉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온이 오르면 그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짧아진다는 주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 면역 부분은 어때요? 한번 걸렸다가 나온다 이거예요? 퇴소를 한다. 그러면 면역이 몸 안에 생기는 건지
근데 중국에서는 또 그런 경우에 재발된 사례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 초기에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가 나오면은 면역이 이제 지속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병을 앓으면 면역 체계가 일정 기간 동안 바이러스를 인식하게 됩니다. 다만 병을 앓는 정도에 따라서 또 면역력에 따라서 재발할 수 있고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감염학회에선 이 때문에 장기전을 준비할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사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진료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장기전을 준비해야 된다. 감염학회에서 말이죠. 네. 뭐 손 씻기 잘 하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일반 국민이 해야 될 것은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겠군요. 네, 조기 발견도 중요하고요. 뉴스 추적 이혁중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는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했죠. 하지만 오늘도 광화문 앞에서는 매주 열리던 반정부 집회가 그대로 강행됐습니다. 종로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인근 집회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은 안내방송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수칙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주변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합니다. 신고된 집회 중 절반가량이 취소됐지만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 투쟁본부는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집회는 광화문 방면 세종대로에서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박원순 시장도 집회 예산을 독려했지만 오히려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집회자 여러분, 시민자 여러분. 이번에 광화문 광장 일원에 집회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과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항의하는 시위대는 몸싸움을 벌였고 청와대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를 막고자 코로나19를 핑계대는 거라며 참여를 주문했습니다. 신천지, 대구 그 모임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해서 이제 대구 시내에 모든 주일날 내일 예배를 다 금지시켰다고 하는데 이제 병균 때문에 내일 예배 안 난다 그러면 내일 여러분 광화문 광장 이 예배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집회 체증 자료를 토대로 서울 종로구는 정광훈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많은 학교엔 휴교령이 내려지거나 개학이 연기됐는데요. 현행법상 사설기관인 학원은 학교처럼 강제로 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는 시켜야겠고 학원 보내자니 코로나19로 불안하고 학부모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건물마다 촘촘하게 밀집한 학원.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학원가는 특강과 선행학습이 활발합니다. 실제 전국의 학원이나 교습소 12만 7천 개 중 코로나19 여파로 휴원한 학원은 20일 기준으로 2천여 개, 불과 1.6%입니다. 마스크 쓰는 데도 있고 꼭 쓰라고 하진 않는데 쓰고는 있어요. 하루에도 몇 개씩 학원을 오가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코로나19 확산 소식에 불안합니다. 네, 너무 많이 불안해요. 조금 잔잔해 있을 때는 보내도 되겠다 싶다가도 또 불안한데 또 아이들이 또 밖에 나가고 싶어하고. 학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도교육감 명령으로 휴교할 수 있지만 학원은 다릅니다. 현행 학원법상 교육청이 휴원을 권고해도 학원이 이를 따르게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시 교육청이 이달 초 학부모가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인근 학원에 휴원을 권고했지만 자녀가 다니는 학원 6곳 중 문을 닫은 곳은 4곳뿐이었습니다. 이제 매일 소독하고 있어요. 손소독제하고 이제 어떤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휴원 권고를 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마땅한 강제 조치가 없는 상황 속에 정부는 학원 밀집 지역 방역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4.15 총선 53일 앞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비례정당 창당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통합당에서는 공천 컷오프 두고 긴장 고조되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여야의 공천 과정, 그 이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갑에 출사표를 던졌던 김남국 변호사를 수도권 외 지역 배치로 교통정리해 조국 내전 확산을 차단한 더불어민주당. 한숨 돌리나 했지만 그동안 꼼수라고 비판했던 미래한국당처럼 비례민주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은 민심 왜곡을 우려하며 당위성을 주장했고, 비상황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무소속 의원도 창당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도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화들짝 놀란 당 지도부는 공식 논의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팬덤 정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윤상현, 이해훈, 이은재 의원의 공천 배제를 계기로 TK 50% 물갈이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한 중진 의원은 TK를 죄인시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5명으로 10명인 부산 경남보다 저조한 상황. 추가 불출마 선언이 나올지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메스를 꺼내들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네, 4월 총선 앞두고 여야가 공천으로 홍역 앓는 거 이맘때쯤이면 뭐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누구를 어느 지역에 공천하느냐가 총선 성적표를 좌우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치부 김수철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철 기자, 민주당이 이제 어제 소위 그 조국 내전 논란에 휩싸였던 강서구 갑에 교통정리를 했잖아요. 예. 금태섭 의원은 이제 경선을 하고 김남국 변호사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략 공천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저 김남국 변호사가 어느 지역구로 전략 공천이 된답니까? 네, 취재된 게 있어요? 네,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일단 본인은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본인이 그걸 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편에서 자기가 그야말로 젊은 피로서 싸우고 싶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어디를 가고 싶냐 했더니 자기가 진정 가고 싶은 곳은 나경원을 잡고 싶대요. 손혜원 의원 유튜브 방송에서 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관건은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일 텐데요. 그동안 동작을은 인재 영입 7호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의 전략 공천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예. 근데 전략 공천 때는 전체 대진표를 놓고 막판까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김 변호사의 강서구갑 경선 출마 폭이 조국 내전 논란 과정에서 높아진 인지도 등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른바 조국 내전 불씨는 이제 꺼졌지만 민주당 안에서의 공천 잡음은 뭐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 17대부터 내리 4선을 했던 오재세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하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한 뒤 복당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여론조사에서 셋이 뭐 비슷하다고. 그럼 비슷하더라도 하여튼 경선은 해야 되는데 비슷한데 왜 현역 의원을 컷오프를 하냐 이해가 안 되죠. 서울 영등포 의뢰 신경민 의원 역시 김민석 전 의원과의 경선이 확정됐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의원은 당원 당규상 부적격자라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이 내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형식적 절차는 갖췄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천 열차에 올라탈 수 없는 무임승차죠. 부적격자죠. 이 외에도 동작을 전략 공천에 따른 예비 후보의 재심 신청 등 크고 작은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들어봤고 미래통합당 쪽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막 파격적인 뭐 물갈이라든가 험지 출마 요구 이런 걸로 이제 미래통합당도 공천 갈등이 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태우 전 경남지사와 지도부와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네. 홍 전 대표는 계속해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죠. 여기서 이미 김두관 의원과 각을 세우는 선거구도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우 의원도 고향에 출마하겠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재편하려는 의지가 강한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 5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정치부 김수철 기자였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잠시 뒤 9시에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을 비판했습니다. 속어까지 써가면서 딴지를 걸었는데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말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콜로라도 주유소에서 영화 기생충의 수상을 언급하며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이 형편없었다고 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nd the winner is a movie from South Korea. What the hell was that all about? We got enough problems with South Korea with trade. 네바다주 집회에서 또 느닷없이 기생충을 언급합니다. We're helping them a lot. They're killing us on trade. You know, they beat us on trade and then they win the Academy Award for a freaking movie. 전날보다 수위를 높인 겁니다. 평소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화 자체에 대한 비난보다 자국산 영화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생충 비판과 함께 좋은 영화로 언급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선셋 대로는 모두 주인공이 백인이었고 감독도 백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영화들이 보여준 미국은 백인에게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생충의 미국 배급사인 네온의 대주주가 텍사스 출신 거부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미국인의 전형에 해당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의 가수 겸 배우인 배트 미들러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생충의 수상을 비판했다지만 자신은 백악관에 기생충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지만 공무원 채용 시험은 오늘 예정대로 치러졌다면서요? 네, 올해 첫 국가직 공무원 시험인 법원 9급 공개 채용 시험에 7,0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별일은 없었대요? 미열이 있어서 격리 상태에서 시험 보던 응시자가 고열 증세로 보건소로 이송됐다고 하네요. 예정된 시험이라 이거 안 볼 수도 없고 보자니 또 불안하고 참 딜레마입니다. 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수험생들이 줄지어 고사장으로 향합니다. 전국 약 7,000명이 지원한 법원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이 서울과 대구 등 전국에서 열린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법원 9급 공채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시험의 특성상 한 공간에 많게는 수천 명이 모일 수밖에 없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주최 측은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을 고려해 의료진을 배치하고 고사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취한 뒤 일정대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아파도 시험 끝나고 아픈 게 낫겠다 생각해서 사실 그냥 이게 신경 쓴 여유가 없어갖고 시험이 코앞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최대한 공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열 증상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보던 수험생 한 명이 인근 보건소로 이송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만 해도 약 10,000명이 응시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이 진행되는 등 대규모 시험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시험 연기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4집 앨범을 들고 화려하게 컴백했습니다. 미국 NBC 방송에 출연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난 방탄소년단은 음악이 인종과 언어를 초월한다며 음악이 가진 힘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영화 기생충을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서 온 음악에 대해선 뭐라고 할지 조이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컴백 첫 일정은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였습니다. Crowd, some have been sleeping outside since Wednesday. They come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all over the world. 이번 앨범에는 방탄소년단이 데뷔 이후 지난 7년 동안 느낀 감정들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지난 앨범들과 마찬가지로 방탄소년단만의 메시지를 전 세계 팬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You know, this album is like a big statement and declaration that we admit our destiny, we admit our shadows and lights at the same time, and you know. 이번 앨범은 이미 선주문 400만 장을 돌파했고 발매와 동시에 각종 차트를 갈아치우며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언어가 영화인 것처럼 방탄소년단이 세계와 소통하는 힘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You know, music truly transcends the language and nationalities and races, right? 방탄소년단은 24일 서울에서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는 월드 투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납니다. MBN 뉴스 조이로입니다. 본 방송은 지난 2019년 6월 25일 저녁 7시 30분 종합뉴스와 2019년 6월 26일 아침 7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상한 아귀의 양념범벅, 유명 식당의 눈속임이라는 제목으로 전북 완주군에 있는 유명 아귀찜 식당에서 상한 아귀로 아귀찜을 조리하여 팔았다. 체인점에도 상한 아귀를 공급하였다. 중국산 아귀를 원양산 아귀로 속이라고 지시하였다라고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유명 식당은 상한 아귀를 사용한 적이 없고 가맹점에도 상한 아귀를 공급한 적이 없으며 원산지를 속인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주말인 오늘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발생이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보통 수준을 되찾고 있지만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는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다행히 늦은 밤에는 먼지가 대부분 해소되면서 내일은 전국의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참 강했습니다. 현재 해안과 강원 산지, 내륙 곳곳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가 나기 쉬우니까요.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조금 껴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충주 영하 5도로 반짝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대구가 1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2도로 이맘때보다 높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새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은 저절로 피하게 된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개인 위생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뉴스센터에도 이렇게 손 세정제 갖다 놨습니다. 네. 아까 뉴스 시작 전에도 씻었는데 네. 다시 한번 씻자고요. 네. 뭐 씻으니까 뭐 냄새도 좋고 네. 기분도 조금 상쾌해지네요. 그런 것 같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